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댓글에 남겨주신 의견을 토대로 2024학년도 경기 교수학습 기본계획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벌써 2월도 첫 주가 다 지나고 내일 모레면 설 명절입니다. 함께 공부해주고 계신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지금처럼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서 지치지 않고 꾸준히 길을 걷고 또 원하시는 도착지에 반드시 안착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본 문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2024학년도 경기 교수학습 기본계획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 국가수준의 개정교육과정과 2022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있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그 정책 용어와 여기에서 사용되는 그 의미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에 대한 정의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교수학습의 형태가 어떻게 그려져 있고 그 교수학습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역량을 신장하고 또 어떤 인재로 자라기를 꿈꾸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보시면 자율, 균형, 미래, 경기교육의 3기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제목은 질문과 탐구로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추진계획 이렇게 제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질문, 탐구, 미래 역량, 그리고 사유, 그리고 깊이 있는 수업을 추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먼저 추진 근거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초중등 교육법, 또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또 국정과제 중에서 이런 수업 및 평가 개선 지원을 통한 학생의 자기주도성 함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참고했습니다. 근거만 보더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굵직굵직한 것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결국 학교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수업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수업을 설계하고 또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평가하고 그 과정을 다시 피드백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근거만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 배경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의 사고력을 강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깊이 있는 수업은 예전에는 심층 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었는데 그걸 이렇게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용어로 가지고 왔고 학생이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배우고 또 배운 것들을 다른 삶의 맥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 상호 간의 협력 수업이라든가 토의 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그 삶과 맥락적인 수업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수업의 방향이고요.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예전에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해중심 교육이라고 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이번 교육과정은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 이제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우리들이 흔히 내용체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용어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뒤에 부분에 이제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교육 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런 학생상이라던가 수업의 모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학생 주도성을 기반으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창의성을 키운다. 또 학생의 삶과 연계된 다양한 학습 혹은 맞춤형 학습으로 자기 생각을 키우고 표현하는 경험을 한다. 이게 사고력이죠. 그죠? 여기에선 이 창의성이 가장 키워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기 생각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의 두 가지 보조 엔진 중에 하나인 디지털 활용을 통해서 이 맞춤형 학생이 주도하는 교수 학습과 최적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의 변화를 기대하는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금 주된 사유고요. 두 번째를 보면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 환경을 활용한 맞춤형 교수 학습 혁신이 필요하다. 여기 좀 중복되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학생상이나 수업의 방향을 지원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경기도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이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 환경을 활용한 맞춤형 교수 학습을 혁신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같이 계속 공부했지만 이미 이 물적 기반은 아니고 물적 기반이 이제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1인 1기라던가 무선 인프라라던가 아니면 원격 수업이라든지 이런 학습 환경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를 토대로 해서 이 하이러닝이라는 인공지능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을 작년에 개발했고 올해 이제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무려 경기도 내 전체 학교의 20%에 해당하는 학교들이 이 하이러닝 선도학교라던가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라던가 이런 형태로 이런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들이 적용이 되고 이게 올해 내년 계속 확산될 건데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학생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피드백을 주고 결과를 보고 환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의 교육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에듀테크 기반 고교 학점제.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고교 학점제는 이제 학점 이수의 기본 성취 수준을 못할 경우에 책임 교육을 하겠다는 거지만 고교 학점제 이외에도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이 기초학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에듀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경기형 기본학력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서 공통 핵심 기준을 만들고 초 6년, 그 다음에 중학교 3년을 지나고 나면 거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반드시 갖추게 하겠다라는 정책을 또 펴고 있고요. 초3이나 그 다음에 중1 같은 경우에는 이 책임학년이라 그래서 이 기초, 기본, 학력에 대한 결정적 시기라고 보고 이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학생들의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향성을 갖췄다면 계속해서 저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이런 질문과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전환을 위해서는 그 최전방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함께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기본 문서를
전문직을 공부하는 선생님 혹은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 아니면 승진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 충분히 현장에 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안내라던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이 계획을 충분히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키워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챗 GPT라던가 이런 것들, 또 디지털 기반의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 역량 강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실제로 챗 GPT를 활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학습지를 구현해내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단계적인 교육 활동을 경험을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교육 자료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굉장히 확산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핵심 아이디어 중심.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개념이고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아이디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교수학습 설계 교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개념 기반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하는 역량을 강화하겠다. 또 학생의 학습력을 키우는 교수학습으로 학습력을 키우겠대요. 배움의 시공간을 확장하는 수업 설계 요구, 즉 학교 안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팎,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서 학생이 학교 안에서 배운 것들을 자기가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배움의 확장의 아주 근본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아무리 잘 배우면 뭐예요? 학교 바깥에서 이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운 지식과 또 경험으로 생긴 역량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수업의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진 배경을 살펴봤고요. 정리를 해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바뀐다. 또 에듀테크 기반으로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한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혹은 맞춤형 교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추진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장 의견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제 경기도민과 교원, 교육 전문 직원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깊이 있는 학습 구현을 활성화해달라. 또 학생 주도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수업.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의 목표잖아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도적인 학생이 2022 개정교육과정의 인재상이고요. 혹은 목표고요. 우리 2022 경기도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뭐죠?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주도적인 미래 인재 육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원의 역량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요 설문조사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배경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주요 추진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는 10쪽밖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압축적이고 용어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1시간가량 걸리더라도 천천히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 번 듣고 따라 읽으시면서 이건 반드시 좀 내면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임용 같은 경우에 수업 실현을 하든 아니면 전문직에서 교직 교양 아니면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을 하든 이거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있는 수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학생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념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생들이 가져야 될 그런 개념 용어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2022 국가수준 개정교육과정 보면 교과가 있고 그 밑에 핵심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밑에 뭐 이제 뭐 성취 기준이나 내용 요소나 이런 게 있는데 그 핵심 아이디어를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맥락을 반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을 강조하는 수업으로서 학생과 교사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어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역량 등 미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정도는 외워두셔도 될 것 같아요. 삶의 맥락을 반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을 함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어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역량, 창의력 이런 미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전은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목표이죠. 그리고 목표를 보면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확산, 자율과 책임 중심 학생 맞춤형 수업 활성화, 그리고 깊이 있는 수업 구현을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 맞춤형 수업이 중요하고요. 여기는 요게 이번에 임용 문제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유한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지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깊이 있는 수업 구현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부 추진 과제를 좀 간단히 보면 이 첫 번째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확산을 위해서는 첫째, 학생과 교사 주도성이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는 수업을 활성화한다. 또 탐구, 실행, 성찰이라는 워크프레임, 이 워크프레임을 통해서 깊이 있는 수업을 구현한다. 이것도 사실은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서 가져온 거고요. 또 IB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단위 학교에서 IB 관심 후보 인증 학교를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안에서 이제는 학생의 사고력을 키우는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게끔 정책적인 지원과 프로그램들을 펼치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삶의 확장. 이제 학교 안에서 교육활동을 배웠다면 이것이 내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끔 수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 배운 걸 학교 밖과 연계해서 또 교과 영역 간에 혹은 교과 내용 연계형으로 융합 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과 책임 중심 맞춤형 수업 활성화인데요. 자율과 책임이 구현되는 맞춤형 수업을 확대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을 기반으로 하되 최소한의 기본 소양은 반드시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또 선생님과 아이들, 또 아이들 상호 간에, 또 아이들과 지역사회 간에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습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수업 설계를 내시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이 있는 수업 구현을 위해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앞에서 얘기한 5가지 세부 추진 과제가 학교 현장 교실 장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기본 문서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의 사실은 책임이에요. 이 문서를 만들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충분한 해설서, 그리고 그 해설과 관련된 것들을 학교에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안내나
아니면 학교 안으로 찾아가는 연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도, 지역, 학교가 연계해서 이런 깊이 있는 수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 또 공동체성 기반의 일상적인 수업 나눔과 협력적 성찰 문화를 만들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역량 강화 연수를 하고요. 연수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수업들을 보고 벤치마킹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 나눔. 작년에도 이제 2학기부터 수업 나눔 한마당이 도교육청 수준에서도 있었고요. 또 지역청 단위에서도 있었거든요. 또 자율장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교육부 자료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했었지만은 교육부에서도 선생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예, 무려 5천억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교원 연수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한 것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자, 수업과 평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죠.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여기서 사유는 학생의 사고력을 얘기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깊이 있는 수업은 뭐와 연결이 있어요? 삶의 맥락과 연결이 돼서 수업을 지식을 넣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떤 일반화된 개념을 학생들이 얻고요. 이 개념을 다른 곳으로 전이시켜서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깊이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질문, 탐구 수업, 설계 운영을 하고요. 또 삶의 맥락과 연계한 융복합 프로젝트, 또 탐구, 실행, 성찰이라는 워크 프레임을 통해서 학생의 맞춤형 수업을 실현하는 형태로 가겠다.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있는 교실 학습으로서의 평가. 이제 이 용어가 예전에 우리가 성장 중심 평가였다면 이 과정 중심 평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학습의 과정으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류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사유하는 학생에서 나왔던 사고력, 또 깊이 있는 수업에서 만났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논수령 평가를 확대하겠다. 이게 올해부터 26년까지 모든 선생님 대상으로 논수령 평가 역량 강화 연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의 성찰적 주도성 기반 평가를 강화한다. 무슨 얘기냐면 학습의 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역량 기반의 체계적 평가 시스템. 단순 지식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 그 역량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지원 체제를 보면 선생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요. 에듀테크 기반 교육 환경 만들고요. 지역 공유 학습 체계 만들고요.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경기 평가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환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수업, 여기는 평가, 여기는 지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그 세부 추진 계획 첫 번째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 확산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 과제는 학생과 교사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는 수업을 활성화하겠다. 사유하는 학생 질문과 탐구 중심의 수업 설계를 강화한다. 여기 또 사유하는 학생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개인의 경험, 지식, 문화,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된 가치와 신념을 탐색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의 믿음과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학생. 좋은 건 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배경 지식이잖아요. 배경 지식을 토대로 우리가 마주하는 학습 내용을 탐색을 하고 또 이 학습 내용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는 거죠. 이 사유하는 학생과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 설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유와 질문으로 학생의 생각을 만드는 힘을 키우는 수업 설계를 강화하겠대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나와 우리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수업 설계를 확산할 거다. 이것도 사실은 뭐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IB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 아이디어가 또 정의되어 있는데요. 영역을 아우르면서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학습에 초점을 부여하여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됨. 이게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개념의 정의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것을 왜 배우느냐? 그러면 이 핵심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식의 수준이라면 남부와 북부에서 노예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이런 지식의 상위 개념인 개념으로 가면 개념 수준에서 이제 그 남북 전쟁을 왜 배우는가에 대한 개념 혹은 핵심 아이디어를 추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각 지역의 이해관계나 혹은 가치관에 따라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가라는 수준으로 가는 거죠. 단순히 지식 수준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의 개념, 예를 들면 관점이라는 노예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또 가치의 차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단순히 노예 제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더 상위 맥락의 핵심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제 수업을 설계해 달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예를 들어 또 이제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국어에서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협상과 관련된 단어를 배운다고 하면 단순히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협상의 전략을 사용해서 해결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상위 개념은 뭘까요? 그러면 협력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소통이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아마 소통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수업을 구성을 할 때 궁극적으로 이 학생이 얻어가야 할 혹은 길러야 할 삶과 닿아 있는 그런 방향성은 뭐냐가 이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핵심 아이디어 중심 수업 설계 구성 모식도가 나와 있는데요.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기능은 교과 고유의 탐구와 사고인데요. 교과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구체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식을 습득하는 데 활용하는 사고 및 탐구 과정 교과의 절차적 지식이다. 이거는 뭐 선생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지식 이해 같은 경우는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사실 소재,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면 아까 남북전쟁이라면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그 사료들을 이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엄청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수준이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영역에서 무엇을 알고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과 개념의 차이를 혹은 가장 핵심적인 걸 발굴해내야 된다는 거죠. 또 내용 요소, 개념 원리 이런 것들을 요게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가치 및 태도, 교과를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의 가치와 태도, 또 학습 과정에서 습득되는 태도와 내면화되는 가치 등을 얘기한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단계적 수업을 설계하는데 탐구, 실행, 성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 정의가 없잖아요. 근데 탐구는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질문 중심으로 학습자가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학습 활동을 하고 보시면 되죠. 교사의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학습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뭐 중심으로 하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질문 중심으로 하라는 거죠. 이전에 이제 교사가 안내하기 전에 이 질문을 만들 때 뭐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교과나 이 단원을 통해서 학생이 반드시 얻어야 되는 개념, 핵심, 아이디어가 추출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질문의 단계도 뒤에 나오지만 사실 질문, 개념 질문, 토론 질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학습 활동을 하고 이 실행은 뭐냐면 여기서 얻은 역량을 다른 삶의 맥락에 전이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고 실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써보는 거죠. 또 이 학생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여기서 배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실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학습의 전 과정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과정. 이거는 이제 성찰이 평가가 될 수 있는데 꼭 평가는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왜? 뭐 중심의 평가니까? 과정 중심의 평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기본 문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확대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단편적 암기를 지향하고 아까 얘기했던 사실이나 소재를 그냥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개념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역량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단편적 암기를 지향하고 이 사실이나 소재를 토대로 해서 학습의 폭과 깊이, 즉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런 사실이나 소재를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수업을 설계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질문 기반 토의 토론 수업이나 탐구 수업 등의 수업과 연계한 논술형 평가를 설계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질문하는 학교 수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25개를 만든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학생이 자기주도적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교실 수업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질문을 통해 창의력, 문제 해결을 길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평가 방식을 실천하는 우수 선도학교다. 저희들이 수업 자료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왔을 때 그 기자회견할 때 한국 기자에게 질문권을 줬는데 질문을 못하죠. 재차 줬으나 못해서 다른 나라의 기자가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이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한 사고력을 필요로 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재료를 토대로 해서 내가 궁금한 것, 그런 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 알고 싶은 것들을 생성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아이들의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질문하는 학교는 질문하며 살기, 질문으로 배우기, 질문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그쵸? 그래서 질문으로 배우기는 생성형 AI, 디지털 기반 탐구 수업 교수 학습 모델을 개발 지원하고요.
또 질문하며 살기는 학생 질문 능력 신장을 위한 교과 및 창체 활용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질문하는 문화 조성은 학생의 자발적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문화를 조성하는 건 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요. 이 교과나 창체 활용 탐구 수업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여기는 이런 AI 기반 혹은 탐구 수업 모델을 개발해서 학교를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이 조화를 이루는 수업. 이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 참여 수업을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왜 하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도 만들고 교육활동도 만들고 또 평가에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의 책무성도 높아지고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 교육과정,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서 학습 경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그런 성취 기준을 재구조화한다. 교사 교육과정은 뭐냐면 이건 나온 지 꽤 됐어요, 벌써. 학생의 삶을 중심으로 한 5년 됐나, 그죠? 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공동체성에 기반하여 교사가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도록 설계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뭐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지만 이 내용은 2019년에도 이미 나와 있던 겁니다. 또 공동체 가치를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신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힘을 키우는 수업 설계를 활성화한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새로운 상황에 적용 가능한 학습력. 우리가 개념을 배우고 이걸 가지고 전이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는 역량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 내 단원들, 교과 영역 간의 연계성, 또 교과 간 내용 연관성, 범교과 간 연관성을 분석해서 융합 수업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해서 두 번째 추진 과제는 탐구, 실행, 성찰 과정으로 깊이 있는 수업 구현을 한다.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네요, 그죠?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잖아요. 개념 이해에 기반한 탐구, 실행, 성찰, 수업 프레임워크 개발 및 지원을 한다. 그래서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한 단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개념 기반의 교육과정을 콕 집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요 수업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학교에 이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 학습 설계한다. 또 지식에 대한 심층적 이해, 깊이 있는 학습이죠. 탐구, 분석과 판단 등의 사고 과정을 담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요. 질문 기반으로 탐구 실행 성찰하는 수업을 구현할 수 있는 수업평가 프레임워크를 현장에 적용하겠다. 설계 예시를 보면 핵심 아이디어와 관련된 삶의 맥락을 기대로 개념 기반 재구성. 어떤 걸 공부하는지 뽑아내라는 거죠. 이거를 교과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탐구 질문을 설계하는데 뒤에 나오지만 그 단계가 사실 질문, 그 다음에 개념 질문, 토론 질문이죠. 사실 질문은 이런 거죠. 사실 질문은 이제 만약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에 기반한 질문이죠, 그죠? 개념 질문은 뭘까요? 개념 질문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토끼와 거북이를 아우르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성실하게 무언가를 한다면, 성실하게 무언가를 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좋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성실함에 대한 문제. 이 성실함이 이 사람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럼 토론 질문은 뭐냐? 미래 사회에는 어떤 일을 한 가지를 쭉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공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디베이트가 반드시 찬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 또 IB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런 것도 낼 수가 있었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과연 공정한가? 라는 등의 이 확산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개념에 대한 이해고요. 요거는 사고의 확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탐구 질문을 설계할 때 여기 지식, 개념 과정, 토론 태도, 이게 얘기한 게 지금 요거잖아요. 그죠? 이 질문을 토대로 탐구 실행을 하고요. 요 이제 교육 활동 융합, 실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이 실행의 단계에서 전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만나는 문제에 배운 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찰하는 이런 워크 프레임으로 만든다. 이거 왜 하냐? 학생 맞춤형 교육, 핵심 역량을 강화한다.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한다.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한다.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딜레마예요. 이렇게 탐구 중심 수업을 설계했을 때 이 기초 기본 학력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사고력을 키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쓰고 읽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별도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탐구 실행 성찰 수업 설계 적용 및 공유 확산한다. 질문을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실, 개념, 토론 질문 순서로 적용을 하고요. 핵심 아이디어와 성취 기준에서 삶의 맥락에 맞는 핵심 개념 및 탐구 질문을 개발해라. 이 질문 만들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이 교과별로 질문에 기반한 토의 토론과 쓰기 연계 수업 개발 및 적용을 하겠다. 또 독서와 질문 토론, 글쓰기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학생의 탐구 실행 성찰의 과정을 구현해야 된다. 밑에 보면 AI 자동 채점 및 피드백 프로그램 활용, 정책 연구 및 미래교육 과정 실천 학교 연계 시범 운영하겠다. 그래서 이 학생의 산출물들을 채점하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좀 편리하긴 하겠죠. 또 그러한 이력들을, 학습 이력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하다면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또 교과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의 탐구 실행 성찰 수업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탐구 질문이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이거와 관련된 자료들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학습 과정을, 삶의 과정을 성찰하는 도구로 활용했던 그런 교수 학습 자료가 있다면 발굴해서 공유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사회 문제를 담고 있는 글을 읽고 내용 확인 질문을 하고, 사실 질문이잖아요. 내용 확인은. 그 다음에 추론이나 비판적 성찰 질문은 개념 질문을 하고요. 마지막 비판적 토론 질문을 진행한다. 밑에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확장으로 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구조화하겠다. 이제 앞에서 교육활동으로 배웠으면 이걸 어디로 넘겨야 돼요? 삶의 맥락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 삶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들을 이제 교수 학습 과정 안에 넣고요. 이 삶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과 간, 학년 간, 학교 간 연계를 통한 융복합 수업 활성화를 해라. 그래서 이제 삶의 맥락이 나와 있는데 이 수준이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이? 이것도 사실은 뭐 핵심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IB, MIP 이거는 중등에서 중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초등은 뭐예요? PYP. 그 다음에 고등은 DP 이렇게 나누는데 이 MIP 중등 수준에서는 이 중등 MIP IB 프로그램 교과 중심이거든요. 그럼 교과에서 이런 것을 뽑아내서 수업을 하라는 거죠. 자아와의 관계, 시공간의 방향성, 개인적 문화적 표현, 과학과 기술의 혁신, 세계화 및 지속 가능성, 공정성과 발전. 이게 일반화된 개념으로서 내가 가르치는 단원에서 이 6개 중에 포함되는 게 있다면 그걸 이제 이 단어를 포함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핵심 아이디어를 서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과 관련돼서 이제 소단원들의 목표들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삶의 맥락과 구현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요거 보면 요거는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 이제 추출한 내용이라 그래요. 개인과 사회 행복부터 시작해서 뭐 디지털 AI 구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교과에 포함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융복합 수업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삶의 맥락과 연계한 학습 경험 및 수행 과제 설계 방안을 안내하고요. 또 선생님들의 수업 안에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나 OECD의 학습 나치팡 등과 관련된 것들 연계해서 문제인식, 탐구, 실천적 해결 과정을 포함한 수업 설계를 안내한다. 또 질문에 기반하여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질문에 기반해서 학생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공유학교 연계해서 학생 주도젝트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경기 공유학교가 교육지원청 이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 주도적 프로젝트 학습으로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투트랙으로 지역사회 협력으로 체험 중심 프로젝트도 융복합 수업으로 운영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그 교육과정 정책과의 교수학습 기본계획의 큰 틀 두 번째는 자율과 책임 중심 학생 맞춤형 수업 활성화입니다. 세부 추진과제 첫 번째 보면 자율과 책임이 구현되는 맞춤형 수업 확대입니다. 그래서 학생 선택 중심 맞춤형 수업 구조화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학생의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 수업을 하고요. 이 학생의 배경 지식이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제, 방법, 평가 등을 선택할 수 있게끔 또 학생 선택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최소 성취 수준 및 기초 소양 함양을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이 학생 맞춤형 수업도 하고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을 하면서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기초 학력이에요. 그러면 학생 참여형 수업만으로는 이 기초 학력을 딱 보장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발굴하고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 과정 속에서 진단학습, 피드백, 평가를 통한 미도달 예방과 보충 지도 설계 및 적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깊이 있는 수업 설계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위에 것만 좀 보면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서는 그 학생 환경을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미도달 예방할 수 있게끔 지도한다라는 거고요. 수업 및 평가에서는 이 학생들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적용 결과 이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과정을 개선해서 이 학생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내 이제 교육 과정의 개선도 있고요. 학생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미도달, 보충 지도 형태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학생 이해를 지원하는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를 강화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에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의 과정에서 피드백을 토대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 피드포워드를 통해서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학습의 계획 단계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내가 공부할 것들에 대한 구조화 그리고 공부를 하고 나서의 목표까지도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피드포워드도 강화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이 강화된 맞춤형 수업 설계를 내실화하겠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관계 중심의 협력학습을 강화하겠다. 우리 미래교육 역량 중에 포시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협력하는 역량이 있잖아요. 뭐 비판적 사고 역량, 뭐 창의적 역량, 소통 역량, 그 다음에 협업 능력 요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또 지금 다 여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 설계를 내실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러닝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학습을 해야죠. 평가 완료하는 형태로 이제 맞춤형 학습을 하는데 이제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충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도전 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하이러닝 기반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들이 지원이 될 예정이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 이런 도움 자료를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학생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인프라들도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기 교수학습 기본 계획의 큰 틀 세 번째는 깊이 있는 수업 구현을 위해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도 지역 학교 연계 깊이 있는 수업 지원 체제를 구축한대요. 경기 탐구 수업 공동체 기반 교원 역량 강화 및 질 관리를 한다. 이 탐구라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그죠? 탐구 수업 공동체가 뭐냐?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수업 평가를 통해서 수업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교사학습 공동체라고 합니다. 질문과 탐구가 일상화되는 이건 뭐 사실은 뭐 IB나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을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교수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업을 가운데에 놓고 어떻게 재구조화해서 이 학습과 삶이 잘 연결된 수업과 평가가 될 수 있을지를 공부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또 이제 요건 탐구 수업 공동체의 정의였고요. 이 교원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이제 연수도 공동체당 150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수업 평가 현장 지원단과 함께 실습을 통한 연수 프로그램을 상시화하는데 지역별 학기당 1회에 지원을 하고요. 또 학교 안팎 탐구 수업 공동체를 통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지역 단위로 총 100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깊이 있는 수업 모델 확산을 위한 학교 내 연구학교 간 수업 공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업 공개가 굉장히 작년부터 중요해졌고 이걸 토대로 해서 교사 모두의 역량이 신장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역을 보면 도 단위 30개 교육지원청이 이제 70개인데요. 이 탐구 학습 공동체가 탐구 수업 공동체에 대한 개수가 이제 도에서는 30개, 여기 70개인데 도 단위에서는 탐구 수업 공동체는 깊이 있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교과별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수준에서는 이제 정책 연구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지원청 단위에서는 질문과 탐구 수업을 공유하고 실습형 수업 연수를 운영한다라는 거죠. 이건 지역연구의 역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탐구 수업 공동체 운영을 한다는 거고요. 또 경기 깊이 있는 수업 질적 성장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를 강화하는데 이제 도 단위에서는 포럼이나 지원단,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요. 지역에서는 수업 정책 지원단을 운영하고 단위학교 학생 맞춤형 수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대표교원 1인은 선정을 해서 학교 간 네트워크 참여하고 수업 나눔 및 성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성 기반의 일상적 수업 나눔과 협력적 성찰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있는 수업 나눔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도 단위에서 수업 나눔 한마당 진행하고요. 또 지역청에서는 경기 좋음수업 나눔 주간을 연중 1회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경기도 도 단위, 지역 단위 탐구 수업 공동체가 이제 100개 있었잖아요. 도 단위가 30개고 그 지역 단위가 70개였잖아요. 그죠? 요 분들이 수업 나눔 페스티벌을 한다. 또 이러한 것들을 경기교사 온TV에 탑재를 해서 연수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연수원 연계해서 수업 전문성 강화 시즌3 직무연수를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도교육청 단위였고요.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일상적 수업 나눔을 통한 협력적 문화를 조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탐구수업 공동체, 지역교육연구회, 지역 수석 교사회를 통해서 촘촘한 수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또 지역 단위 수업 나눔 한마당 운영을 하고 경기교사원 TV에 공유를 해서 많은 선생님들께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중심 수업 나눔을 이 지역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이제 중등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 또 이외에도 올해는 자율과정, 초등은 자유시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례 나눔이나 역량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습 중심 수업평가 현장 지원단 연계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컨설팅이나 연수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단위학교에서는 공동체 기반의 깊이 있는 수업 공개 나눔 성찰을 확대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수업을 고민하는 것이 존중되고 수업 나눔이 수업 대화가 일상화되는 수업 나눔 문화를 조성한다. 요즘 많이 이렇게 변한 것 같아요. 또 탐구 실행 성찰의 과정에 있는 깊이 있는 수업 관점표 수업 보기를 확대하고요. 동교과 장학 연계 수업 공개 후 수업 나눔 및 성찰의 장 수업 톡톡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교사가 주체가 되는 수업 나눔 활성화를 통한 깊이 있는 수업 공동연구 및 실천 지원도 하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연수도 지원을 하고 또 핵심 교사도 만들어서 학교의 상황을 끌고 갈 수 있게끔 하고 지역 단위, 도 단위에서 이제 수업 나눔도 진행을 해서 이러한 깊이 있는 학습 또 사유하는 학생이라는 목표가 반영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대 효과 보면 사유하는 학생 깊이 있는 수업으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수업을 확대한다. 또 두 번째는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한 학습 경험으로 학생의 학습 역량을 신장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공동체가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깊이 있는 수업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교수학습 기본계획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분명 개정 교육과정이나 개념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가급적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도 좀 길어졌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꼭 필요한 공부니까 여러 번 듣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렇게 함께 읽고 싶은 공문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꼭 함께 읽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의 댓글 보내주시는 선생님들 계신데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가 800명 넘었더라고요. 이제 점점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지치지 말고 끝까지 가셔서 꼭 원하는 장소에 도착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도착하신 분들은 꼭 좋은 소식 알려주세요. 저도 축하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